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자소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정 교과서에 실려있는 부분이에요. 자, 소전이니까 작은 전기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원래 전기문은 인물의 일생을 다룬 건데 작은 전기문이기 때문에 인물의 일생을 뭐해서 압축적으로 줄여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 누구냐? 그 대상은 유자라는 사람이다. 이 유자는 누구냐? 유재필이라는 평범한 인물이다. 평범하지만 스승과 같은 인물, 평범하지만 성인의 경지에 이른 인물이기 때문에 유자소전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죠. 우리가 보통 자자를 붙인 인물들을 보면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이렇게 성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의 이름에다가 자자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유자소전이라는 제목으로 보아 이 유씨에 대한 존경을 담은 표현이구나 라는 것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유자소전을 지은 인물이 바로 소설가 누구예요? 이문구 씨. 이문구 소설가 예, 실제 친구라고 하네요. 유재필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유재필은 실존 인물이고, 그러면 이 이문구라는 작가가 작품 안에서 1인칭 시점으로 나오죠. 유재필이라는 자신의 친구를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그러나 전지적 작가 시점이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여러분 교과서에는 안 나왔지만 유자가 친구인 나, 작품 속의 서술자죠. 나에게 총수와 있었던 비단잉어 사건을 이야기로 전달해주는 부분, 그리고 스페어 운전수 가정에 방문하여서 노파에게 쌀, 연탄을 사다주고 반찬거리까지 챙겨주는 부분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을 보이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을 보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유자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는 부분이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전의 특징입니다. 자, 전이라는 것은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 문학에 서술 구조로 등장을 했는데요. 이 전의 양식을 취하는 서술 구조는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인정기술이라고 해서 등장인물, 즉 주인공의 출생과 가계에 대한 소개 부분을 우리는 인정기술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드러나는 구성 단계가 그 인물의 행적입니다. 그 인물의 행적을 사파식으로 나열해서 보여주고요. 논참 부분, 그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등장인물, 주인공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 이렇게 3단 구성을 취해요. 우리 문학에서 이 전의 양식이 고려시대에 가전체 소설에서 볼 수 있는데요. 가전체 소설은 여러분 교과서에도 이제 나오는 거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대표적인 게 국순전, 국선생전, 공방전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방은 뭐냐면 돈을 의인화한 거고요. 국순, 술을 의인화한 소설이에요. 그들의 내력 을 소개하겠죠. 그들의 행적을 에피소드 식으로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평가가 이 국순전과 공방전 등의 가전체 소설에서는 이제 사실은 논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러한 양식을 계승한 현대 소설에서는 이제 찬한다, 이제 말한다 라는 식으로 나와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해서도 마지막 부분에 황만근의 묘비명에 이렇게 엎드려 쓰다 라고 평가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마지막 평가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소설의 구성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것은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 소설의 서술자인 나는 유재필의 친구잖아요. 그래서
나가 처음 부분에서 요제필의 그죠? 출생과 가기에 대해서 서술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행적을 사파식으로 나열하는데 지금 천재전 교과서에서는 행적 2개, 에피소드 2개를 나열한 다음에 다시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현재 소개하는 부분에서 과거의 그의 행적, 다시 현재로 돌아오기 때문에 역순행적 구성을 취한다는 것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이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잖아요. 직접 제시는 뭐죠? 인물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는 천성이 악하다 혹은 선하다라고 말하면 직접 제시고, 그의 행동을 나열해주면 뭐죠?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면 간접 제시인데 대부분 직접 제시가 드러나고요. 또 하나 요약적 제시, 분석적 제시 같은 말이죠. 이 부분이 많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계에 대해서, 그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길게 그가 한 말과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그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아주 압축적으로 줄거리를 요약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요약적 제시, 분석적 제시 이런 부분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약적 제시, 분석적 제시가 많이 나타나 있고요. 반면에 그의 행적을 보여줄 때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유제필은 성격이 어떻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부분은 간접 제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소설의 주제가 유자의 인간적 면모와 물질 만능주의 세태에 대한 비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자는 인간적 면모를 지녔어. 이것이 바로 이러한 유자의 높은 품성을 예찬하면서 그것을 교훈으로 담고 있는 전의 양식을 취하면서, 또 하나 이 전의 양식은 해학과 풍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해학은 유자의 사투리 구사나 비속어 사용을 통해서 드러내고, 풍자는 바로 비판적 인물을 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비판적 인물은 누구냐면 천재전 교과서에는 빠져있지만 분명히 나올 거예요. 비단잉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물질주의와 사치에 대해서 풍자하거든요. 그래서 재벌 총수의 운전기사로 있을 때 비단잉어 사건이 있어요. 이 비단잉어는 굉장히 비싼 값인데 이 총수의 사치와 허영심 때문에 기르게 되었고, 그 비단잉어가 죽었을 때 총수는 비단잉어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지만 반면에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로 아끼는 마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총수의 행동을 통해서 이제 그 물질주의적인 세태와 사치스러운 세태를 풍자하는 면이 두드러지고요. 또 하나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것 중에서는 유자가 싫어하는 인물상이 3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에서도 풍자적인 면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유자소전은 유자의 일대기를 다루면서 전통적 전의 양식을 충실히 계승한 작품이다. 요거 확인했고요. 유자가 사용하는 비속어나 사투리를 통해서 해학적 요소가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풍자적 요소도 드러난다고 했죠. 총수의 위선적인 면이나 유자가 싫어하는 인물 유형, 요 3가지. 남을 괴롭히거나 해를 입히는 자 싫어하고요. 나대는 자, 주변머리 없는 자 싫어하고요. 남을 제끼거나 밟고 일어서면서 으스대는 자 싫어하고요. 옳고 그름, 즉 흑백을 말하지 못하는 자를 싫어한다고 말해요. 이 부분에 풍자적 요소가 있다는 거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볼게. 형식과 내용이 굉장히 조화로운 소설이라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 자, 형식은 전의 양식을 채용하고 있죠. 그런데
내용면으로 볼 때 현대사회에서 지니는 의미를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형식과 내용이 조화를 이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작품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게 판소리적 사설투 서술인데요. 자, 판소리 사설은 뭐예요?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판소리를 기록한 장르를 우리는 판소리라고 하고요. 이 판소리를 계승한 소설을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에서 나타나는 서술적인 특징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편집자적 논평이고 두 번째는 만연체 문장이고 세 번째는 대구 표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것이 뭡니까? 서술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주관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평가하는 거죠. 편집자 개입 혹은 서술자 개입이라고 하죠. 이런 문체가 아주 많이 드러나요. 유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을 보낼 때. 특히 드러나겠죠. 서술자의 평가를 독자에게 직접 전달하고요. 인물의 행동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면서 인물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독자와 함께 한다는 면이 이제 판소리 사설투의 서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나타납니다. 이따 본문 볼 때 같이 볼 거고요. 만연체 문장은 판소리 사설에서 주로 나타나죠. 어떤 부분을 굉장히 장면을 극대화한다고 그러잖아요. 장면을 길게 늘어뜨리는 장면. 그것이 이제 만연체 문장인데요. 만연체라는 것은 한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긴 문장이죠. 이런 만연체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서술자의 서술에 독자가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인물과 상황의 복잡하고 다각적인 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만연체 문장을 사용합니다. 요것도 이제 본문에서 확인해 볼 거고요. 대구 표현이 많아요. 비슷한 문장 구조를 연달아 반복하는 표현 많아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운율을 형성할 수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효과적으로 다시 말해서 강조하는 효과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할 게 구성인데요. 자, 배경은 1970년대 산업화가 일어나던 시기겠죠? 서울입니다. 유재필이라는 사람이 서울에서의 행적을 주로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 아까 전의 양식에서 도입 부분은 뭐라고요? 인정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입 부분에 유자의 출생과 인품을 소개하여 이거는 현재 시점에서 서술자인 나가 서술하죠. 그리고 나서 그의 행적을 소개하는데 그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그를 추모하기 위해서 쓴 소설이 유자 소전이니까요. 자, 사망한 그를 추모하고 동시에 그의 행적에서 본받을 만한 교훈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쓴 글이기 때문에 그의 행적은 과거에 나타난 일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행적은 과거를 나타낸 부분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논찬하는 부분은 다시 현재로 돌아오니까 현재, 과거, 현재로 돌아와서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소설은 시점이 1인칭 관찰자예요. 1인칭 서술자인 이문구 작가가 자신의 친구인 유재필을 관찰하면서 썼지만 부분적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은 스피아온 존스 가족에게 쌀과 연탄은 물론 반찬거리까지 챙겨주는 부분에서 유자의 속마음 내면 심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 보이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자가 총수와 비단잉어 사건을 겪은 후에 자신의 친구인 나를 불러내서 비단잉어 사건을 들려주는 부분에서 유자의 심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1인칭 서술자인 나는 유자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또 총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겠죠. 그러니까 총수는 비판의 대상, 즉 풍자의 대상인 거고
유재필은 해학의 대상이면서 우호적인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대상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등장인물에 대해서 봅시다. 유재필은 서술자가 긍정적으로 보는, 예찬적으로 보는, 높이 평가하는 대상이에요. 자, 주인공이죠. 유재필은 넉살 좋고 입단 좋은 인물로 비록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요. 중졸입니다. 하지만 인간적 도리를 실천하며 사회의 모순을 꿰뚫어보는 해안이 있는 인물이에요. 게다가 심성은 깔끔하고 사려깊고 어수룩해 보이지만 솔직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수룩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남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싫어하는데 남을 잘 도와줍니다. 허영과 위선을 경계해요. 무엇보다도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유자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면서 총수의 부정적인 면을 또 부각하는데요. 이 총수라는 인물은 유자를 운전수로 고용한 재벌 총수예요. 그런데 사치와 허영심에 젖어 있는 위선적인 인물이에요. 비단잉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다. 나는 서술자죠. 유자의 어린 시절 충구로서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는 편집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이에요. 출판사에서. 이 글의 서술자여 유자의 범상치 않은 생애를 전의 형식으로 기록했죠. 왜 유자가 죽은 이후에 그의 죽음을 추모하고 그의 행적을 독자들에게 교훈으로 들려주기 위해서 전의 형식으로 기록한 거죠. 유자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이에요. 즉 예찬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자, 이제 유자라는 인물이 어떤 일생을 살았는지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자, 교과서 외 부분에서도 나올 확률이 많고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나올 확률이 많은 작품이기 때문에 전체 줄거리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넘어갑시다. 유자라는 인물은 충남 보령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심성이 깔끔하고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하고 능력도 뛰어났어요. 그리고 남에게 기대거나 남 앞에 나서기를 꺼렸으며 분수 없이 남을 제끼거나 잘났다고 웃어대는 자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서술자인 나는 그를 유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유자는 보령에서 출생했죠. 그리고 방언, 사투리를 잘 구사했어요. 그 다음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난 어휘 감각을 지니고 있어서 문단의 작가들과도 교류가 많았습니다. 유자는 6.25 때 대천으로 이사하게 돼요. 그래서 대남 국민학교로 전학을 했는데 이때 학교에서도 이미 입담이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특유의 부침성, 그 다음에 눈썰미 그런 것 때문에 대남 초등학교의 명물로 불렸다고 합니다. 6.25를 전후하여서 한내에 들락거리던 서커스 공마단이나 영화 상영을 놓치지 않고 봤다고 합니다. 한내라는 곳은 시내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서술자인 나와 유자는 중학교 때 친구인데 나는 거의 존재감이 안 드러나는 사람이었고 유자는 존재감이 독특한 사람이었죠. 거의 마주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유자는 중학교 졸업 후에 전파사에서 익힌 확성기 배선 요령 덕분에 자유당 말기 야당 위원장 밑에서 선거운동을 돕게 돼요. 그리고 4.19 혁명 뒤에 당선된 그 위원장을 따라서 서울로 상경했죠. 그리고 5.16 혁명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오고 군입대를 하게 돼요. 그리고 군대에 들어가서도 아주 편하게 지냅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갈 때 기차에서 잠깐 익힌
사주풀이를 통해서 그 특유의 입담으로 군에서도 아주 편하게 지내고요. 제대 후에 택시 운전기사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울로 상경 와서 재벌 총수의 운전수가 되죠. 그러던 중 나를 오랜만에 해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무명 작가였습니다. 제가 서로 자주 만나게 되는데 유재필이 비단잉어 사건을 나에게 이제 들려주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현대인들의 위선적인 면과 사치 하는 부분을 이제 풍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비단잉어 사건 이후에 유재필은 그 총수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죠. 그러다가 노선상무로 자천됩니다. 노선상무는 뭐냐면 교통사고 처리 위반 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그룹이 택시 회사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위반을 아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죠. 자, 또 사례 분별도 분명해서 말썽 많은 교통사고를 원만하게 처리하고 사비를 털어서 당사자들이 고마워할 만한 인간적인 면모를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집안 내력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떳떳해 할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말년에는 종합병원 원무실장을 맡게 되는데요. 그때 6.29 선언이 발표되어 그때 6.29 선언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많은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때 시위 현장에서 다친 중상을 입은 사람들을 많이 병원에서 치료해 주게 되는데 그 일로 병원장과 다투게 돼요. 병원장은 돈이 안 되는 치료를 거부했고 유재필은 사람이 먼저니까 우선 치료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책임진다고 하고 그 시위 현장에서 다친 사람을 모두 치료한 후에 사표를 내게 되죠. 그 후에도 남의 구존 일을 도맡아 하죠.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돕다가 몸이 망가지게 되고 그 망가진 몸으로도 구존 일을 도맡아 하다가 40대의 나이에 저 세상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고 나인 서술자 작가 이문구가 유자소전을 쓰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소설 전체 부분은 맨 처음 유자의 그 출생과 가게에 대한 소개 부분이 이어지고 그 다음 전개 부분에서 유자의 독특한 성장기, 여기 행적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삶, 유자의 자기 희생적인 모습, 서민적인 삶 보여주고 마지막 부분이 논찬인데 이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 교과서에는 수록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행적에서는 비단잉어 사건이 빠져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서술의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지만 부분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부분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 보인다는 것은 유자의 내면 심리가 보이는 부분이 되겠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은 이 단원이 문학작품의 수용과 생산이거든요. 그래서 문학작품의 수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문학작품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세 가지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첫째는 비판적 수용인데요. 비판적 수용이라는 것은 문제점을 찾아본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유자가 노선 상무로 근무하면서 사고 처리를 위해 사고자의 장례식장에 가서 처음엔 굉장히 봉변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봉변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가서 조문하거든요.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유자가 일 처리를 잘하기 위한
또는 봉변을 모면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 자초지종을 모두 알게 된 다음에는 뭐예요? 조금 기만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문학작품을 수용하는 거 비판적 수용이라고 하고요. 공감적 수용이란 유자가 싫어하는 사람을 대는데 뭐 예를 들면 나는 유자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 독자 입장에서 그 유자의 가치관에 공감한다라고 하면 공감적 수용이 되는 거고요. 또 서술자는 유가의 행동에 대해서 다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했어 라고 하면 공감적 수용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문학작품 유자소저는 전의 양식을 차용하여서 평범하지만 성인과 같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유자의 모습을 보면서 내 주변에 또 다른 이런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에 대해서 뭔가 써보고 싶다라고 느꼈다면 독자 입장에서 이것은 창의적 수용 방법이 될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이 유자가 쓰는 방언과 비속어에 대한 거예요. 자, 방언을 쓰고 비속어를 쓰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충청도 방언을 쓰죠? 그래서 토속적인 정감을 느끼게 하고 이 작품에 대한 사실성을 높이고 현장감을 획득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이 유자가 방언을 쓰면서 인정이 많은 모습을 보이니까 인정 많고 순박한 면모를 더 강조하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유자에 대한 서술자의 설명을 뒷받침해주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왜? 유자는 보령에서 태어나 대천에서 자라고 충청도 사투리를 쓰고 누구를 도와줄 때면 이런 말을 하고 또 뭐 힘들 때면 이런 말을 하더라 라고 하니까요. 또 비속어를 사용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비속어. 이제 욕을 하는 거죠. 유자에게 독자가 친근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욕들은 아주 저급한 욕이 아니라 조금 유자의 성품이 좋기 때문에 약간 약간 애교 정도로 봐줄 수 있는 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근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작품에 해학적 분위기를 더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자가 사용하는 또 언어 유희가 있는데요. 언어 유희. 발음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 유희가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오냐면 비단 잉어 사건에서 나와요. 잉어가 베토벤 음악이나 차이코프스키 음악을 틀어주면 그에 따라 춤을 춘다고 하는데 이 베토벤을 베터넨 벤또라고 하고요. 차이코프스키를 차에 코 풀고 싶어라고 말장난을 하는 부분. 이것을 통해서 해학성을 자아낼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비단 잉어를 좋아하는 총수에 대한 비판, 풍자도 되겠어요. 자, 이제 작품 개관하고 유자의 성격만 보고 이 파일은 끝내고 다음 파일에서 내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편 소설입니다. 27페이지 정도 되는 단편 소설이고요. 풍자적 소설이고, 그죠? 풍자라는 것은 비판적 요소가 있다는 거죠. 해학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지만 그 대상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사실적이다. 어떤 점이 사실적이냐? 유자의 일생을 사실적으로 다루었잖아요. 유재필 일의 인생을. 비판적 시대를 비판하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한다던가 혹은 이제 사치스러운 풍조를 비판한다던가. 그 다음 유재필의 인생에 대해서 다룬 전의 양식이라는 거. 주제는 유자의 훌륭한 인품과 더불어 당대의 물질주의 혹은 사치 풍조 등을 비판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 실존했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실명소설 유재필이 실존 인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전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전통을 계승했다는 것.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비속어를 사용하여 풍자와 비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는 것도 이 작품의 특징이고요. 유자는 말재주가 좋고 비범하며 주변 인물들에게 선명한 족적을 남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뭔가 존재감이 뛰어난 인물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스로 갖추어진 줏대와 나름껏 이루어진 주견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고수했다. 이거는 뭐냐면 주관이 뚜렷하여 매사에 분명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고를 낸 운전수, 여기서는 스페어 운전수거든요. 스페어 운전수는 뭐냐면 본래 정규직에 있는 운전수가 펑크를 냈을 때 그것을 대신하는 대타 운전수, 혹은 다른 말로 비정규직 운전수. 그러니까 이들은 형편이 좋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어려운 가정 형편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 즉 사비를 털어서 도와주는 장면이 나와요. 봉변을 당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방법을 고안하여 상황에 대처하는 순발력 있는 모습. 그래서 말재주에 좋고 비범하며 인물들의 선명한 족적을 남기거나 이런 족적을 남겼다. 그리고 주관이 뚜렷했다. 이것은 그에 대한 평가 부분에 나오는 거고요. 평가. 처음 부분에 나와요. 그를 소개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는 행적. 그의 행적인 에피소드를 두 가지 보여줍니다. 이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파일에서 본문 내용 학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